I used to have nothing. And then I got this job, this family. But nothing lasts forever. 신세계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용진영의 첫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신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결국 소비하게 만들겠다는 이른바 세계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걸 신세계의 미래 비전이라고 제시했죠. 세계관, 이것이야말로 미래 소비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한 건 아마도 마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른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마블 코믹스 유니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메타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문화로 있는 경제에선 바로 이 세계관 경제학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왜 신세계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풍덩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그 같이 볼 영화는 세계관에 관한 한 이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마블의 최신작인 블랙 위도우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블랙 위도우의 스토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세 차례나 개봉이 연기된 끝에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개봉 첫 주에 140만 관객을 모았는데요. 블랙 위도우로 알려져 있는 영화 속 인물이죠. 나타샤 로마노프의 과거사가 펼쳐집니다. 나타샤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소울스톤을 구하려다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사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신다면 바로 마블의 세계관에 빠져든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렇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떡밥이 많았습니다. 나타샤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리빙 레전드인데요. 따라서 그녀의 과거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아직 많았고요. 말하자면 위대한 영웅의 과거사 혹은 위인전인 영화가 바로 블랙 위도우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세계를 구했다. 그런 존재가 영웅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런 일대기가 영웅전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이걸 즐겁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힘입니다. 마블의 영화들은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각각의 영화들이 서로의 전편이자 속편의 역할을 해줍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관이 소비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미 SNS 스타죠. 디지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갖고 놀이를 하는데 달인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할까요? 둘 다 개인 소셜미디어로 회사 주가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문제적 CEO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열정적인 지지자와 비판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팬덤의 보유자입니다. 둘 다 대중의 관심을 즐기고 동시에 대중과 맞서기도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는 관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회사 홍보 담당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못 말리는 보수라는 정도 공통점일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둘 다 스스로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디지털 유행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트렌드에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자기 사업에 능수능란하게 이용할 줄도 알죠. 자, 머스크가 다치코인 갖고 장난친 거나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푸드의 고릴라 캐릭터와 자칫 닮았다고 장난을 친 것 모두 다 이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사업인 소매 유통업이 결국 오너가 거대한 광고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진이 형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소비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능수능란한 디지털 인플루언서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 보여준 가장 깜짝 행보가 바로 이베이 인수죠.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 본사에 써낸 이베이 코리아 인수 금액만 3조 4,4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한테 신세계가 계열 분리된 게 1997년인데 이때 이후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죠. 솔직히 시장 반응은 기대가 많고 우려가 더 큽니다. 자, 이베이가 3조 4천억 원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크기 때문인데요.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온 오프라인 통합을 했을 때 거래액의 규모가 무려 50조 원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2020년 신세계 온 오프라인 거래액이 28조 원입니다. 여기에 이베이 코리아의 거래액이 20조 원이니까 더하면 48조 원이 됩니다. 자, 신세계는 아무래도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여기 스타벅스까지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인 유통회사죠. 신세계의 사업 구조가 곧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 역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대형마트로, 또 복합 쇼핑몰로, 그리고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이커머스로 회사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죠. 자, 문제는 대다수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처럼 신세계도 온라인과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는 것인데요.
문제죠. 이유가 바로 쓱닷컴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베이를 인수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베이는 G마켓과 옥션이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시장 점유율이 12%입니다. 여기에 쓱닷컴 점유율 3%를 더하면 15%인데요. 이렇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쿠팡의 시장 점유율 13%를 넘어서게 됩니다. 1등은 아닙니다. 네이버가 1등이거든요. 17%입니다. 어쨌든 지금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부회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타도 쿠팡이 되는 겁니다. 쿠팡의 시총은 68조 원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은 오랫동안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해온 유통의 왕자입니다. 정용진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일이죠. 그래서 이베이를 인수해서 이커머스의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늘리고 쿠팡의 추격에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이베이 인수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얼마에 인수했는지보다 얼마로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3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인수금을 몇 배의 가치로 불려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베이와 신세계의 시너지일 겁니다. 결국 쿠팡과의 승부처는 풀필먼트 시스템인데요. 자, 커머스 유통사가 상품의 보관과 포장과 배송과 재고 관리를 전부 해주는 게 풀필먼트입니다. 게다가 쿠팡은 이걸 모두 직매입으로 해결하죠. 쿠팡이 판매자, 그러니까 셀러한테서 제품을 전부 미리 사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켓을 발사하기도 전에 로켓의 연료부터 미리 채워놓는 거죠. 물론 여기엔 살인적인 쿠팡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까지 더해집니다. 쿠팡은 전국에 물류센터가 100개가 넘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쿠팡 배송센터 반경 10km 안에 산다고 하죠.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쿠팡이 아마존보다 낫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도 쿠팡을 하려면 이것부터 깨야 합니다. 이베이의 물류센터는 용인, 동탄, 인천 3곳밖에 안 되거든요. 신세계는 용인과 김포에 2곳이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가 100곳이 넘는 거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이 물류센터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처리량을 지금의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벌인 쿠팡도 가만히 있지 않죠. 쿠팡은 최근 상장을 통해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로부터 무려 5조 원의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이 자금을 모조리 물류센터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쿠팡과 신세계의 물류 대전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결국 자신의 세계관 안에 우리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신세계그룹이 긍정적이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베이를 인수할 때 240만 고객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풀필먼트 시스템입니다. 스마일 배송이라고 부르죠. 제품의 운송 부분만 유통 플랫폼이 책임져주는 구조죠. 이게 신세계 혹은 이마트와 결합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마트 전국 매장의 숫자가 16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매장을 스마일 배송의 물류 허브로 사용하면 시너지를 내는 게 가능하죠. 이베이는 그리고 또 알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픈마켓은 결국 온라인 백화점인데요.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해주죠. 대신에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먹습니다. 2020년도에 이베이의 거래액이 20조 원이거든요. 수수료만 2조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베이가 지난 16년 동안 흑자 행진을 계속한 이유입니다. 쿠팡을 추격하는 쫓고 쫓기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무려 전 세계 4위에 해당됩니다. 시장 규모가 161조 원이 넘고, 게다가 좁은 인구 밀도 덕분에 이커머스가 발달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진이 형은 이베이를 인수해서 이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해볼 기회를 잡은 거죠. 여러분 아마 SM엔터테인먼트의 신세 걸그룹인 에스파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으로 흥행을 하고 있죠. 이 에스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바타를 이용한 세계관 놀이입니다.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에스파와 놀고 그들의 세계관을 흡수하고 즐길 수 있는 것. 소비자가 신세계 유니버스에 들어와서 돈과 시간을 쓰게 만들겠다는 용진이 형의 비전은 지금 시대 트렌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관의 힘을 영화 블랙 위도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극중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세계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블랙 위도우, 이런 캐릭터 등장시켜서 무려 130만 관객을 모으는 게 바로 세계관의 힘입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그 안에서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쓰면 결국 돈을 쓰게 되죠. 정용진 부회장 역시 현실 세계에서 신세계의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거대한 세계죠. 디즈니의 마블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Back together again. You got fat.
경제에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꿈꾸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비전인 신세계 유니버스와 그런 세계관 형성을 통해서 끊임없는 흥행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마블의 최신작 블랙 위도우를 살펴봤습니다.